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네, 이번부터는 여러분하고 같이 홍콩의 상법 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법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사를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는 짚어보고 가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같이 이번 시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공부하시는 만큼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으시니까 쭉 따라오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보시면 홍콩법인의 설립 관련돼서 홍콩법인을 왜 둬야 되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갈게요. 장점 첫 번째, 일단 작은 세금 부담입니다. 작은 아니면 적은 하여튼 간에 작든지 적든지 간에 세금 부담이 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서 쭉 세법에서 통해서 본 것처럼 법인세 세율 제일 높은 게 16.5%, 그 다음에 홍달러 200만 원 미만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얼마요? 그 반, 8.25%. 여러분 홍콩 달러 20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죠. 예, 3억까지는 몇 퍼센트요? 8.25%. 한국은 지금 2억 원까지가 몇 퍼센트예요? 10%죠. 2023년도부터는 5억까지가 10%로 간다고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지금 2022년에 2023년도 세율 나온 것부터는 보면은 5억까지가 10%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200억까지가 몇 퍼센트요? 20%. 그 다음에 200억 초과하는 경우는 22%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지금 제가 뭐 10%, 20%, 22%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법인세 세율이죠. 거기에 또 뭐가 더 붙어요? 주민세 10% 추가로 붙죠. 그래서 만약에 10%라고 말했다면 실질 법인세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11%가 되는 거고, 예, 법인세 22%라고 한다면 10%더 업 해갖고 24.2%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주민세가 더 붙죠. 근데 지금 홍콩에는 주민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달랑 법인세 세율이 끝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세율 몇 퍼센트예요? 지금 현재는 25%에서 27.5%인 거고, 내년부터는 22%에 10% 붙어서 24.2%예요. 근데 홍콩에서는 제일 높은 게 몇 퍼센트? 16.5%면 예, 24.5%, 27.5% 지금 현행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7.5%의 반은 안 27이니까 반은 좀 넘죠? 한 60% 정도 세부담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2023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24.2%니까 뭐 별반 차이 없어요. 3분의 2 정도 세부담이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교재에서 보시면 예, 관세, 부가가치세 아예 없죠.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 상속증여세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말한 것 중에서 약간 뻥친 거 있죠. 인지세로 예,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 과세 기준으로 경외소득은 기본적으로 면세되고 있다. 예, 여러분 경외소득은 면세다라는 말 예,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다시 뭔 소리요? 그러면 예, 다시 또 세법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경외소득 면세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한국에서는 예, 거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국민 혹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무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 벌어오든지 간에, 심지어 우주에서 돈 벌어와도 예, 우주 여행을 해갖고 돈 벌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과세 원칙? 무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발생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도 예,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달나라, 예, 다른 뭐 목토 화성 거기서 벌어들인 돈도 무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뭐요? 왜 경외소득은 면세해서 예, 홍콩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예.
장점 2 볼게요. 자유로운 외환 거래. 여러분, 한국에서 해외로 달러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 관련 증빙, 계약서, 인보이스 들고 가서 송금 절차 취해되죠? 좀 이상하고 그러면 잘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 돈을 받을 때도 돈 들어왔다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달러 들어왔어, 니네 통장에. 그럼 관련된 증빙 가서 보여주고 그래야지 환전해줘서 환전을 해서 내가 쓸 수 있어요. 물론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큰 데는 또 모르겠습니다. 현대라든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요, 외환 거래 자체가. 근데 홍콩은 어때요? 홍콩 법인 통장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배킹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계좌번호로 돈 송금 가능하죠? 원하는 데서 돈 들어올 수 있어요. 따로 가서 은행에다가 서류 제출하고 허락받고 송금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외환 거래가 또 하나의 홍콩의 장점이 될 겁니다. 장점 3번, 간편한 엑시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국 회사가요. 지금 한번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한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를 이렇게 했어요. 100%를.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회사를 다른 미국에 있는 우리 회사가 우리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을 잘 키워놨어요. 미국 회사가 이 중국 회사 지분을 사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을 팔아야 되죠. 저 파는 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중국 내에서 절차를 취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지분을 사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귀찮고 까다롭단 말이에요. 중국 내에서 해야 될 절차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홍콩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지분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똑같이 100%죠? 100%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를 얘가 갖고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 회사를 미국 법인에 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분을 이리 넘기면 되죠. 미국이 갖도록 해주면 되겠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한국 회사가 실질적으로 홍콩 법인을 파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중국 법인도 같이 미국 회사한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중국 법인 입장에서 이 절차 취할 거 있어요, 없어요? 주주가 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간단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도 간접 양도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긴 있는데, 직접 양도에 비해서는 간단하게도 훨씬 간단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홍콩 지분을 넘겨버리면 아주 간편하죠. 이걸로 제가 땡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절차는 할 건 있습니다. 어떤 절차요? 주식의 간접 양도라고 해서 이 주식을 직접 한국이 미국으로 넘긴 건 아니죠. 이제 홍콩 지분을 넘김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지분을 넘긴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걸 지분의 간접 양도라고 해서 수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있는데 직접 양도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뭐예요? 간편한 엑시트 전략이라는 거. 과세소득이 행정적으로 무지 간단하다.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이 홍콩에 투자를 했고 이 지분을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100% 출자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봅시다. 아까는 지분의 간접 양도, 이 홍콩 법인 주식을 곧장 미국에 넘긴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어떤
짱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 법인을 파는 방법이 홍콩을 넘길 수도 있지만 홍콩 입장에서 지분을 중국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직접 홍콩 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게 끊어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 지분을 넘긴다 한다면 중국 법인 돈 파는 거 어디로 들어와요? 이 케이스가 아니고요. 아까 홍콩 법인 지분을 미국한테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중국 법인 파는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국 본사로 들어오게 되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홍콩 법인이 중국 법인 주식을 갖고 있었죠. 지분 갖고 있었죠. 이 지분을 그냥 미국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돈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옵니까? 지분 양도 대금이 홍콩으로 들어옵니까? 홍콩으로 들어오죠. 당연한 이야기죠. 홍콩이 갖고 있던 중국 주식을 미국한테 넘겼기 때문에 돈이 당연히 홍콩으로 들어와요. 이 중국 법인을 잘 키웠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산 거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죠. 돈 많이 벌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당하고 이자는 역외소득이죠. 이 주식 파는 거 중국 법인 주식 팔았죠. 역외소득이에요, 홍콩 소득이에요. 돈을 어디서 벌었어요? 중국 법인이 벌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 돈이 지금 한 번에 몽창 들어온 건지 사실상 어떤 거예요?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갖다가 지금 한 번에 당겨받은 개념이죠. 재무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벌은 돈 당연히 뭐예요? 홍콩 입장에서 역외소득이에요. 우리 한번 배웠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홍콩에 있을 것이라고 했었죠. 이거 효과가 홍콩에 있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지분을 갖다가 파는 경우에 홍콩법인이 갖고 있는 중국 주식을 팔았을 때 돈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이익 났다. 중국에서 잘 팔았다. 이익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익 난 거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뿐만 아니라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경외기업일 경우, 중국일 경우 지분 거래에 수반되는 소득은 과세상 소득이 아니다. 왜요? 역외소득이니까. 왜?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으로 사실상 세금 하나도 안 내죠. 물론 인지세 내요. 인지세 말고는 뭐예요? 지분 양도와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 세금 부담 거의 없이도 홍콩 법인을 팔고 남은 돈을 홍콩으로 땡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점,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된 단점이 뭐가 있냐? 지금 장점 봤죠? 장점 1, 2, 3 봤는데 단점을 볼게요. 단점 1,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들어요. 홍콩 법인 뭐 세상에 하나님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단점 1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홍콩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 최초 설립 비용과 매년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비용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홍콩 찍고 중국 가는데 이 비용이 비싸다 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이렇게 매년 비싸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얼마 한다고 말하기 좀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 납부 외국 납부 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배당이 올 때 중국에서 홍콩으로 배당하는 경우랑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미국 지울게요. 배당이 들어와요. 중국 법인이 벌은 돈을 한국으로 배당한다면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기억나요? 직접, 간접, 간주, 외국 납부 세금제 적용 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법인세, 중국에서 일이 올 때 10% 띄고 오죠? 직접 외국 납부 세금제죠. 여기서 중국에서 법인세 25% 납부하고 왔죠? 간접 외국 납부 세금제죠. 중국에서 특별히 뭐 환경이 됐든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을 줘서 감면받은 거 간주 외국 납부 세금제로 공제해 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중국에서 만약에
홍콩으로 주주가 홍콩이어서 홍콩 법인으로 배당을 때렸다라고 할게요. 배당을 했다라고 할게요. 배당을 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때요? 홍콩은 해외에서 들어온 배당 과세예요? 아니면 면세예요? 면세죠. 해외에서 들어온 이자나 배당 면세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예 면세하니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받을 게 없죠. 소득이 면세인데 웬 세액공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홍콩 법인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법인 설립 절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걸 끊기는 좀 애매한데 빨리 할게요. 여러분, 법인 설립 절차 이런 거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하시면 좀 여러분 되게 인생 아까워요. 예, 그리고 한국 회사에 계시는 뭐 본사 소속 분 주재원 보내서 직원 보내서 홍콩 파견해갖고 법인 설립 직접 하라고 시킨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급여가 얼마인데? 예, 이거 대행 시켜봤자 몇백만 원 안 합니다. 차라리 대행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절차는 그 단계 가시면 에이전트한테 저 같은 사람이죠. 저한테 홍콩 법인 설립 절차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싹 드려요. 풀 패키지로 다 드려요. 근데 이걸 뭐하러 공부하고 앉아있어. 예, 근데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하는 방법도 어디 가서 뭘 하고요. 며칠이 걸리고 저 그런 거 안 해요. 서류 위주로 나중에 여러분이 법인 설립됐을 때 어떤 서류가 다 와야 되는지 제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법인 설립 볼게요. 88페이지요. 예, 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회사명 있어야 법인 만들 거 아닙니까? 회사명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거기에 한글 안 돼요? 한글 안 되고 당연히 홍콩이니까 영어하고 예, 중국말인데 번체자예요. 번체자. 예, 중국말 두 글자 있죠? 예, 여러분이 한국에서 쓰는 그 한자, 그건 번체자, 복잡한 거고 중국 대륙에서 쓰는 건 간체자죠. 그래서 당연히 번체자로 준비하셔야 돼요. 홍콩은 간체 안 써요. 예. 그래서 영어 필요하고 중국어로만 해도 되고요. 영어로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돼요. 회사 설립할 때. 그 다음에요. 주소지. 예. 홍콩에서도 주소지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에서의 주소지의 개념과 다릅니다. 홍콩에서는요. 대부분 원래 다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유지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소지에 회사 100개, 1000개 얹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어때요? 한 주소지당 회사 하나가 원칙이죠. 중복 절대 안 됩니다. 중복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에서 찾아와요. 야, 니네 이상하다. 왜 이러냐. 주소지 하나에 왜 회사 두 개 얹어 있지? 라고 하는데 홍콩은 어때요? 예, 회계법인, 법무법인, 그 다음에 이런 법인 설립 대행사무소에서도 사무실 한 칸에다가 회사 1000개 밀어넣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법에 부합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당연히 여러분 대행사도 임차료 내야 되니까 그 일부 분담을 해줘야 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일단 주소지 뭐라고요? 예, 주소지 가능하다. 근데 주소지는 상업용 또는 공업용이어야 된다. 예, 아파트에다가 법인 설립할래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자본금. 예, 최소 자본금은 홍콩 달러 1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도 100원도 되죠? 한국에서도 5천만 원 아니고 100원부터 법인 설립돼요. 예, 자본금 최저 1달러고 보통 10,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최초 자본금 관련해서 자본금이 주주로부터 실제 입금이 안 되더라도 법인 설립해 줍니다. 예, 자본금이 한국하고 달라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상법 배울 때 자본금 완납주의라고 해가지고 자본금이 완납이 돼야 법인 설립이 되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있는 홍콩이에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중국이에요. 자본금을 받으려도 회사가 있어야지 통장을 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주 통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 통장이지. 아니면 한국 본사가 해외에다 통장 만들 수 있어요? 중국에다 홍콩에다 통장 만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일단 법인부터 만들어 놓고 통장을 오픈해서 자본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자본금 안 들어와도 일단 어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법인은 설립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요. 88페이지 아래 보시면 최초 자본금과 관련해서 자본금이 주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한다 라고 하는데 89페이지면 위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 처음에 내가 얼마로 법인 설립하기로 약속한 금액만큼을 회계 처리를 해요. 자본금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의 현금예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그런데 회사 설립이 되면요, 홍콩에서는요, 현금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차변에 미수금 잡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할? 주주한테 주주 미수금 잡고요. 차변에 주주 미수금,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회계 처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예, 한국은 자본금 완납주의이기 때문에 자본금 들어온 후에야 법인 설립되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홍콩은 자본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라도 법인을 설립해 주기 때문에, 예, 그런데 중국과 또 달라요. 근데 일단 홍콩 이야기니까 홍콩 거 설명드릴게요. 홍콩에서 자본금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약속한 자본금만큼은 뭐라고요? 차변의 주주 미수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또 중국은 약속한 자본금이 안 들어오면 회계 처리 아예 안 해버려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 홍콩 수업 시간이니까 홍콩 말씀드려요. 자본금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차변의 자산이 누구와 미수금, 누구로 미수금? 주주 미수금. 대변에다가는요, 자본금으로 확 찍어버린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돈 하나도 안 냈는데 회사 받아보니까 재무제표에 자본금이 찍혀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예, 우리 하나도 안 냈는데 자본금이 찍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약속하신 금액만큼 무조건 회계 처리가 하게 돼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금 통화 종류로는, 예, 세계 어느 나라 통화 다 돼요. 예, 다 돼요. 그래서 US 달러, 홍콩 달러, 인민폐 등 했죠. 예, 심심하시면 스위스 프랑이든지 유로든지 다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자가 간단하고 자유로움으로 최초에, 예, 자본금 증자할 때 증자 심사 이런 거 없어요. 허가 뭐 절차 받고 하는 거 간단해요. 무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 최초의 자본금을 거액으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자본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차곡차곡 올라가면 되지, 한 번에 자본금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감자도 채권자 보호 절차 이후로는, 예, 상당히 쉽습니다라고, 상당히 쉽습니다. 예, 껌입니다라고만 안 드렸어요. 예,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감자 되게 까다롭고요. 한국도 쉽진 않아요, 감자 절차가. 근데 홍콩 뭐예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채권자만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확인만 된다면, 예, 감자 절차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또 뭡니까? 예, 이제 사람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게 뭐뭐 보고 있는 거예요? 회사명, 회계 처리 본 게 아니고 회사 이름 필요하고 주소지 있어야 되고, 자본금 정해야 되죠.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 회사의 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대표이사 이런 거 없어요. 네, 중국에서는 뭐 동사장 이런 개념이 있는데 홍콩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예, 그냥 이사면 다 똑같은 이사고, 자기네 내부끼리 야 네가 왕이사라고 정할 수는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다 같은 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같은 이사지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런 거 없다. 그냥 이사면 이사 똑같은 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야 네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 뭔 말이죠. 예, 이사라고 예, 한국처럼 일반 이사, 대표이사 그런 개념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개념 없어요. 대표이사라는 거 아예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보시면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이사로 할 수도 있어요. 줄 치세요. 법인도 이사가 돼요. 법인도 이사가 돼요. 예, 한국에서는 이사는 당연히 사람이어야 되죠. 인이어야 되는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인 중에서 홍콩에서는 법인도, 예, 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다만, 예, 법인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자연인이 있어야 된다. 예, 법인만 쫙 해놓으면 누가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사회 해야 돼. 누가 할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한 명은 꼭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100% 법인만 갖고 이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법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상법 재밌는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개인이 할 거냐,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법인이 할 거냐, 그래서 아래와 같이 준비될 자료가 다르다. 예, 사람이 할 때, 사람이 할 때는, 예, 여권, 사본, 거주지 증명 각각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법인이 주주로 올 때는, 예,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영문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영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영문 주주 명부 각 한 부에, 예, 여러분 여기서 막혀버려요. 주주 명부 각 한 부인데요. 주주 명부 하나 주석 볼까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자의 여권, 그 다음에 영문 거주지 증명체로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예, 상장회사 말고, 예, 주주가 한 5명 있다. 그러면 10%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주에 대한 정보까지 다 땡겨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을 이사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주주가 누군가까지 공개를 다 해야 돼요. 좀 귀찮죠. 예. 그래도 하고 싶으면 이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까지, 주주 명부 및 자본금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 거주 증명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인 주주로 해주세요 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돈을 많이 받고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받고 이거 자료 미비 할 확률이 많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AA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계에서는 AI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홍콩이잖아요. 홍콩이 영국계예요, 미국계예요? 영국계죠. 그래서 얘네들은 AI, 미국에서는 정관을 Article of Incorporation이라고 해갖고 AI라고 표시하는데 영국에서는 정관을 AA라고 합니다. Article of Association이라고 표시해서 AA가 정관이다, AI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그냥 여러분이 워낙 영어에 익숙하시니까 AI 하면 정관인데 홍콩에서는 AA로 표시해서 정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정관의 정의가 뭐예요? 첫 번째 줄 있죠? 주주 간의 약정이에요. 주주끼리의 약정.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주주끼리의 약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표준 정관은 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고요. 기본으로 그 공상국이라고 하는 CR, 회사 등록국에서 갖고 있는 CR이라고 해요. 공상관리국, 공상국, 뭐 영어 표현 한국말로 하면 그냥 CR이라고 할게요. CR에서 갖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 그거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신다면 고치시면 돼요. 근데 고칠 수 있는데 홍콩 제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투정 사용 가능하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서 시크리터리를 선임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홍콩 회사가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없잖아.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갖고 아예 CR 쪽에서 공상관리국이라든지 세무서 쪽에서 이 대리인을 아예 세워라. 회사의 대리인이에요. 비서라는 게. 말 그대로 비서인데 회사의 대리인에서 원래 너가 여기 없으니까 이 회사 연락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홍콩 사람을 적어내라는 이야기예요. 보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비서를 선임하여야 하며 비서로는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돼야 되는데 법인도 되긴 돼요. 법인 돼요. 이 비서는 정부 보고 및 등기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에는 TCSP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 해서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시험 있어요. 비서 역할하는 거 뭐 기본적인 회사 상법, 세법 같은 내용들 알고 있어야지 세무서라든지 CR에서 연락이 오면은 고객한테 설명해 주겠대요. 시험 쳐야 돼요. 이거 없이 비서 업무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증서 이야기 할게요. 법인 설립 끝나고 나면 이런 자료는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 설립 확인서라고 해갖고 C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서 설립 확인서 확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I와 NNC1은 CR에서 발행한다. 홍콩 기업 등록국. 그래서 기업 등록국을 뭐라고 그래요? CR이라고 해요. CR. 여러분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CR이라고 써 있죠. CR은 컴퍼니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여기 뭐라고 되는 거예요? 기업 등록국 정부 이름이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보이시죠? 이게 지금 CI예요. CI. 그래서 회사가 성립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C1이 뭐냐라고 한다면 NCC1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은 뭐예요? 법원 등록국에다 제출하는 회사 현황입니다. 회사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며 주주는 누구고 그 다음에 금방 비서 얘기도 나왔었죠. 비서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예, NCC1이에요. NCC1 양식 보시면요. 예, CR은요, 여러분 기업 등록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원의 하나의 한국어로 말하면 뭡니까? 법원 등기처예요. 예, 등기부 등본 이런 거 하는 데 있죠. 법원 등기소를 갖다가 지금 홍콩에서는 CR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기구입니다. CR이 그냥 CR이 아니고 예, 법원 등기소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등기소예요. 정부 부문이죠.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 예, 여기 보이세요? NNC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역시 어디서 나와요? 등기소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CR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회사 이름 보이세요? 예, 회사 이름. 그 다음에 회사의 주소지 보이세요? 뭐 골든 게이트 있죠? 주소지 있고 자본금 보이십니까? 자본금. 예, 자본금 보이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정보예요. 지금 이 회사는 예, 주주가 예,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주기 때문에 주소가 차이나로 되어 있고요. 또 CR 중에 하나가 금방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소 들어간 중에 KCBC 보이세요? 예, 저희 한국에 지금 KCBC가 홍콩에 회계법인 하면서 비서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KCBC 비서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디렉터 보이십니까? 디렉터로 있죠. 예, 디렉터예요. 디렉터. 대표이사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대표이사 아니고 디렉터예요. 디렉터 1, 2, 3, 4 해서 예, 같은 레벨로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사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 정도 가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 그냥 뭐 예, 서명권자 사인이 등록돼 있죠. 이 사인으로 앞으로 업무 처리한다라고 해서 예, 사인이나 도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예, CI와 NNC1 지금 공부해 봤고요. 예,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CR이죠. CR이 어디입니까? 법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 쪽에서 나오는 건 뭐냐? 사업자 등록증이죠. 예, 사업자 등록증. 예,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사업자 등록증은 영어로 BR,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그래서 BR이라고 써요. BR이라고 하는데 저 아래로 가볼까요? 예, 중국어 표기로 상업 등기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말한 건 한국에서의 개념으로 누가 발행해 주는 거라고 이건요?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누가 세무서에서 발행해 주는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표현한 거고, 예, 영어로는 BR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되어 있고, 중국어 표기로는 상업 등기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양식이, 예, 지금 BR 양식이에요. BR 보시면 위에 자그맣게 BR 써 있는데 보이세요?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안 보여요? 맨 위에 마미 임금님 옷은 예, 무슨 옷인데 전혀 안 보이세요?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BR 안 보여요? 그럼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양식이 BR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BR 양식 보시면 그럼 다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예, 다음에 강의할 때 내가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실물 크기가 이래요. 딱 이렇게 엽서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확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맨 아래 보시면요. 맨 아래 중간쯤 보시면 제 손가락 있는 정도 보이세요? 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12년 7월 9일, 예, 2013년, 예, 보이시죠? 예, 2012년, 13년 보이시죠? 예, 이거 유효기간 있어요.
예, 한국에 사업자 등록증 유효기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예, 사업자 등록증, 상업등기증, 홍콩말로는 중국어로는 상업등기증, 예, 영어로는 BR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유효기간에 있어서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은 홍콩 세무부에서 발행하며 기본적으로 유효기간 1년, 일부 업체는 3년도 주긴 줍니다. 아주 큰 회사들. 근데 기본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중국말로 뭐라고 해요? 연검이라고 그러죠? 중국 연도 검사 해서 연검이라는 절차를 홍콩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본금 납부에 따른 현지 법인의 주식. 그래서 지금 설립 확인증에서 CI, 그 다음에 NNC1, 그리고 BR이 나오고요. 예, 주식 증서 발행해 주세요 하면 이쁘게 해갖고 예, 주식을 줍니다. 예, 인쇄소에다 인쇄 넣어갖고 주식 양식해서 이쁘게 주식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주식 주기도 합니다. 예, 실물 주식 필요하시면 예, 물론 여러분은 돈 내셔야 돼요. 인쇄비. 예, 주식 발행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통장이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제일 큰 난관입니다. 홍콩에서는요, 여러분, 세무서보다 더 무서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이에요. 홍콩에서는 세무서보다 무서운 게 은행이고, 은행에서 전화 올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예, 지금, 옛날에 한참 됐죠? 9.11 사태 이후로 테러 자금을 갖다가 예, 아랍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산권, 아니면 지금 북한, 예, 북한, 중국은 아니고요. 예, 북한에서 테러국으로 지정된 나라한테 돈 들어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이 자금이 뭐 환치기 자금이다, 도박 자금이다, 아니면 피싱 자금이다,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무역회사라도 상대방이 좀 이상한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걸핏 잘못 보면 환치기처럼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아예 통장을 말소로 시켜버려요. 통장 문을 닫아버려요. 통장을 클로징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전화가 와요. 예, 3개월 후에 통장 닫을 거니까 너 돈 다 빼서 준비해놔. 돈 빼가도록 해. 그 이후로는 예, 클로징 했는데 돈 안 빼가잖아요. 그러면 소송해야 돼요. 은행 상대로 돈 주세요. 받기야 받죠. 예, 변호사 써서 소송해서 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요? 세무서보다 무서운 게 홍콩에서는 은행입니다. 은행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환치기, 예, 수업 시간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환치기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도 오인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보시면 홍콩 법인의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가 예, 가로 있죠. 예, 그래서 홍콩 법인의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가 실명 확인 절차 및 사업고 준의 설명을 위해서 계좌 개설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 뭐라고요?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예, 한국처럼 그냥 법무사 사무소 아니면 여직원에 가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디렉터가 직접 방문을 해야 돼요. 예, 가서 뭘 해야 돼요? 실명 확인 절차, 내 여권 들고 와서 사인해 보여줘야 돼요. 이게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홍콩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요. 이 사업, 왜 홍콩 법인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통장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서, 야,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역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은행은 그 개인정보 때문에 비서회사로 연락을 안 해요. 직접 은행에 등록된 여기 사인하러 온 사람 서명권자 이사 있죠?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아니면 중국어가 안 되면은 통장 개설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역 써갖고 통장 개설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본인이 직접 이사님 본인이 직접 예, 영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영어 아니면 중국어. 그래서 이때 인터뷰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진행되며 언어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제가 아무리 해도 너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개서 개절 시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추가로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이거고 좀 뭐가 미심쩍다, 못 믿겠다 그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권 사본 및 주소지 증명서 해서 여권 사본은 이해되실 거예요. 여권 원본 가서 복사본 그 자리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주소지 증명서는 뭐냐? 77페이지. 주소지 증명서의 경우 한국에는 77페이지가 아니네요. 77 주석 보시면 주소지 증명서의 경우 한국에는 주로 주민등록 영문본을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 가서 끊어달라고 하시면 끊어주는데 그때 뭘로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영문본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영문본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은행에서 이거 갖다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제출하는 것 중에서 이력서도 내야 돼요. 그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 이력서 나 어느 대학교 나왔고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은행이 별걸 다 보죠. 그 은행이 더 무서워요. 그 다음에 법인 주주 및 법인 이사, 법인 주주 및 회사의 주주, 그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된 이사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인의 영문 사업자 등록, 영문 등기부 등본, 영문 주주 명부, 지분 구조 설명서, 조직도 있어야 되고, 홍콩 법인 설립 자료 당연히 갖고 가야 되죠. BR, CI, 그다음에 NNC1 정관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타 자료, 진짜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통장을 만들기로 결의합니다라는 이사회 결의서도 있어야 돼요. 이사회 결의서. 그다음에 사업 내용 증명 자료, 이런 오퍼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처음에 내가 말한 이런 오퍼레이션이 아닌데 이상한 거래 구조가 뜨면 전화가 옵니다. 나는 무역업을 할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래 상대자가 무역회사가 아니야. 컨설팅 회사야. 그럼 전화 와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전화가 와요. 별 단속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증명 자료로 한국 본사의 회사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홍콩법인의 사전 매출 계약서 및 인보이스, 통장도 없는데 계약서부터 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지막지한 거죠. 홍콩에서의 법인 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 법인의 통장을 만드는데 웬 이유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갖다가 영어나 중국어로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내가 홍콩에 와서 이런 비즈니스를, 개인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꼭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요, 상업등기.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죠. 상업등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BR이라는 거죠. BR.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첫 번째, 상업등기는 누가 한다? 세무국에서 한다.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 및 상업등기 서비스에 따라 등록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첫 줄은 줄 그으세요. 지우라는 게 아니라 줄 그으세요. 원스톱 서비스 및 상업등기 서비스에 따라 등록한 일부 사업자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홍콩에서요, CR하고 BR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줄을 쓴 거예요. 원스톱 서비스 및 상업등기 서비스에 따라서 한 번에 등록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CI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상업등기를 해야 된다.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 한 달 이내.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금방금방 해줘요. 그래서 CI 나오고 나서 NNC1 되고 나서 그러니까 법원등기소에다가 CR에다가 등록한 이후에 얼마 이내로? 한 달 이내에 세무서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맨 아래줄 보시면 사업자는 맨 아래줄 보시면 91페이지 맨 아래줄 사업자는 매년 또는 3년마다 상업등기증을 갱신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보통 매년 유효기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해야 되고 아니면은 3년씩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3년씩 해주는 경우 별로 드뭅니다. 아주 큰 회사 하나 돼야지 3년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9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상업등기증은 사업면허가 아니다. 세무서에 등록했다는 것 뿐이에요. 상업등기 이외에 다른 종류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공인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식당을 해야 된다. 그럼 위생허가가 나와야 돼. 식당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술을 팔고 싶다.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예, 상업등기 했다고 해서 이 상업등기 세무서에다 신고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니죠. 개별적인 면허 인허가는 따로 취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유효한 상업등기증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서 조그만 식당 가시면 다 이렇게 상장처럼 걸어놨어요. 예, 사업등기증.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종료로 될 변경이 있거나 문 닫았거나 하면 한 달 이내로 예,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기업 등록처와 CR과 세무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등록 사이트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에 하면 그 CR, NNC1 그리고 예, 이 BR도 같이 나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까 뭐라고요? CR, NNC1 나오고 나면 한 달 이내로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맨 아래줄 보시면 세부 내용은 예, 사이트를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영어나 중국어가 유창하시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까지 해갖고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된 서류 위주로 봤고요. 은행에 가서 해야 될 통장 개설을 위해서 반드시 이사가 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가서 내가 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작지 않다. 예, 인터뷰해야 되십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으로 법인 설립, 홍콩에 있어서의 법인 설립이 왜 필요한지 장단점, 절차, 그리고 관련된 서류, 그리고 관련 은행 계좌 구조화 개설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